커피 브랜딩 9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1교시 수업에서 원두 배합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2교시에서는 원두 배합의 특별한 원칙, 원두 배합의 특별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원칙이 일반적인 원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만 일반적인 원칙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특별한 원칙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미의 안전성이다. 안정성.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안정되다. 생산국의 커피를 배합한다라는 발상이 아닌 어떠한 향미의 커피를 만들 것인가? 어떠한 커피? 초보자들은 생산국의 커피를 배합한다라는 생각이 강할 것인데 커피 원두 배합을 전문적으로 많이 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향미의 커피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목적, 맛의 목적, 향미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향미의 이미지로부터 브랜딩을 결정한다. 그 향미의 향수에 비교된다면 어떠한 향은 어떠한 브랜드다라는 게 뚜렷하죠. 샤넬 넘버 5 이러한 브랜드의 그 향을 맡으면 그 향의 브랜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정도의 향미가 이미지로부터 브랜드를 결정하는 향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브랜딩할 향미의 콘셉트를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브랜딩할 향미의 컨셉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학교에서 실습을 하다 보면 브랜딩의 목표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그냥 뚜렷한 목적이 없이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나타나는 향미가 배합인 줄 압니다. 이것은 틀린 거죠. 배합을 하기 전에 뚜렷한 목적,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커피 브랜딩을 해봐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아무 생각,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섞어서 배합해서 우연히 나타나는 커피 향미가 그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러한 생각으로 커피 배합을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 없이 브랜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미의 안정성이고 어떠한 향미의 커피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브랜딩할 향미의 콘셉트. 그러니까 영어적인 표현이면 브랜딩할 향미의 목적이 목적이 한국말로 한다면 브랜딩할 향미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향미의 이미지가 있다면 어떠한 원두를 사용해도 좋다. 향미. 향미의 이미지가 있다면 어떠한 원두를 사용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미지, 목적 이것을 뚜렷하게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어떠한 원두를 사용해서 브랜딩해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것을 번호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번호로 해볼까요? 점점점 하는 것보다 번호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재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교주가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읽어봐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고자 해서 작성된 것을 답안지를 봤는데 느낌에 교재를 읽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 한 줄로 작성된 그런 답안을 낸 사람이 많았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교재에 있는 것만 그대로 써도 상당히 실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너무 교재를 안 보는 것 같은데 교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미의 안전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두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의 원두의 성격을 잘 알아야지만이 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원두들의 향미적 측면에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상호작용을 간의 결점을 보충할 수 있는 원두를 선택하여야 하며 각각의 원두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정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배합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대로 된 브랜드 배합, 혼합. 각각의 단일 품종의 원두를 알지 못하고 브랜딩 한다는 것은 우연하게 좋은 것을
좋은 향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브랜딩의 어떤 기본 어, 조건을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이고 원두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고 향미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해서 상호 간의 결점을 보충할 수 있는 원두를 선택하고 효과의 정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배합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1년 중 가장 향미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왜 그러냐면 재료의 품질이 일관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막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생두의 변화로 인해서 뭐 1년 내내 똑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게 어렵다. 커피 전문점, 카페, 레스토랑 대부분은 매일 같은 브랜드 커피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고객의 불편 사항은 뭐냐? 향미가 안정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맛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예전의 맛이 아니야. 이런 것은 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맛을 못 낸다는 거죠. 배합을 잘못했거나 로스팅을 잘못했거나 추출을 잘못했거나 이런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향미가 안정되지 못한 요인은 무엇이냐? 생두 상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생두의 결함, 로스팅의 불완전성, 로스팅의 불완전성보다는 로스팅의 일관성이 이제 로스팅의 불안, 로스팅에 따른 변화, 로스팅에 따른 변화, 항상 향미를 체크하고 생두의 구입 및 보관 및 일관된 포인트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러한 향미가 안정하지 못하다는 게 고객들의 많은 불만인데, 향미가 안정적이지 못한 요인은 생두 상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생두의 결함, 로스팅 포인트의 로스팅 포인트의 일관성이 없는 로스팅 포인트의 변화, 로스팅 포인트의 변화에 따른 로스팅 포인트의 일관성에 따른 변화, 일관성에 따른 변화 등이 이 향미에 안정적이지 못한 요인이 되는데, 따라서 향미를 체크하고 생두의 구입, 보관 및 일관된 로스팅 포인트 관리에 중점,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로스팅 포인트의 일관성에 따른 변화.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데, 로스팅 포인트, 일관되지 못한 나중에 이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생도의 신선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신선도 변화. 아무래도 당해년도 생산된 원두를 받아서 배합을 하는 거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그런 생두를 가지고 배합을 하는 경우 아마 나타나는 결과물은 다르겠죠. 생두의 신선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생두는 구입 시기, 장마나 여름이 지나가는 시기, 그리고 건기의 겨울을 맞이한 시기에는 상태의 변화가 뚜렷하다. 상태의 변화. 그 경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송이나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생두는 농산물이죠. 이것을 어떻게 운송을 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죠. 품질의 변화가 폭이 많은 생두를 가지고 배합을 한다면 저점에 있을 때와 고점에 있을 때의 배합에서의 나타나는 향미의 결과는 아주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두의 신선도가 나빠지면 마른 풀 같은 생기 없는 맛, 그 다음에 탁한 맛이 나타난다.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 커피 배합에 해당 원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 커피 배합에 해당 원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품질의 생두를 브랜딩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배합의 결과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면 커피 배합에 해당 원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로, 기존에 사용한 원두의 결함으로 다른 생두로 대체한 경우에는 기존의 배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배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한 원두의 결함이 발견돼서 다른 원두 생두로 대체할 경우에는 기존의 배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새로 선택된 생두의 새로운 백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한 원두가 결함이 생겨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른 생두로 대체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기존의 배합 기준이 있는데 그 배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새로 선택된 생두의 새로운 배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커피 배합의 가지수는 2개에서 5개가 적당하다. 2개, 5개는 5개도 많은 것 같아요.
커피, 원두, 배합의 가지수는 통상 4가지, 5가지는 너무 많습니다. 원두 배합의 가지수는 원두 배합의 종류는 2에서 4종류가 적당하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합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향미가 뒤엉킨다. 여러 가지 향미가 뒤엉켜서 오히려 밋밋하거나 애매한 맛이 연출된다. 어떻게 보면 이 애매함이 커피 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겁니다. 배합을 해서 뚜렷한 목표의 향미가 느껴져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좋다라는 그런 원두의 모든 것을 브랜딩해서 그게 모두 나타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많은 것을 종류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밋밋, 애매한 맛이 연출된다면 이것은 뭐 많이 섞는다고, 많이 브랜딩한다고, 배합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두 배합의 종류는 2개에서 4종류가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커피 배합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원두는 특히 품질이 안정된 브라질, 콜롬비아 등을 사용한다. 대부분 이제 커피 브랜딩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베이스로 사용되는 원두가 브라질 커피죠. 왜냐하면 브라질 커피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아라비카 생두의 특성, 아라비카 커피의 특징이 명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많은 유통 물량이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브라질 생두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품질이 안정된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구입하기도 쉽고 유통하기도 쉽고 소비자들의 그 커피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배합하는 그 전문가가 어떠한 맛을 보충할 것인가, 어떠한 향미를 추가할 것인가를 적용을 해서 배합된 브랜드 커피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아주 대중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커피가 브라질이고 또 콜롬비아고 이런 베이직 기본 커피라는 것이요. 그래서 품질이 아주 안정되고 저렴하고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원두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할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는 일반적인 원칙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것보다 더 이제 좀 약간 일반적이지 못하고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적용했으면 좋거나 또한 아주 스페셜하거나 이러한 그 항목이 특별한 원칙에 적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교시에도 이 원두 배합의 특별한 원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한 원두 배합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와 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두네 가지의 품종, 그래서 두네 종류의 품종이 적당하다. 이러한 것, 일반적인 것, 면서도 특별한 것이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커피 브랜딩 고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